스포츠 정면 승부 코너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각종 스포츠 소식들을 가지고 두 아나운서와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 분씩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면서 체육교육과를 전공한 김기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YTN의 아들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YTN 사장님께서 퇴근할 때 늘 이 프로를 틀어놓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또 YTN 라디오 아이러브 풋볼 진행자이면서 만능 스포츠인이죠.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의 진짜 아들 네, 최영진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영진 아나운서 라디오에서 여러 방송 맡고 있죠,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YTN 라디오의 간판 아나운서죠. 뭐. 예. 그러니까 너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저는 둘째 아들로 가겠습니다. 예. 돈은 조금 주는데 예. 너무 막 부려먹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매주 금요일입니까? 격주입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매주, 수요일입니다. 네, 예. 매주 수요일. 예, 매주 수요일 이렇게 두 분 만나서 스포츠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인사해 주세요. 앞으로 소감이라든가, 포부라든가. 저 할까요? 예. 일단은 뭐 사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 코너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시선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대학에서 체육교육과를 전공했습니까? 예, 체육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도 체육교육도 뭐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목이. 일단은 제가 그 전공은 배구를 배구? 해서 키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예. 뭐 엘리트 체육을 한 건 아니고 예. 전공 실기는 배구를 배구로. 보고 예. 들어갔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우리는 뭐 배구도 다루고 다 다룰 거니까. 네. 예. 그때 가서 한번 전문성을 발휘해 보시고. 예. 자, 우리 최 아나운서도 인사해 주세요. 저는 뭐 소감보다도 우리 그 정면 승부의 그 담당 PD가 이 코너 출연할 사람 있냐고 저에게 해설위원들 연락처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4분 정도를 소개시켜드렸어요. 예. 번호를 드렸는데 다 거절을 당했나 봐요. 예. 그러더니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희를 불렀으면 기분 좋게 좀 할 텐데 예.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예. 저희를 좀 부른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섭섭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예. 저도 사실 비슷한 사례입니다. 저에게도 그 야구 해설가 한 분을 연락처 못된 안에 사람이네, 진짜.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예.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저희 둘이 만난 겁니다. 예, 코너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싸게 가겠다. 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뭐 PD님. YTN 네. 라디오의 최고 또 프로그램 예.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YTN 라디오 최고 프로그램에 기를 좀 받아서 청출 좀 올리세요. 그 뭡니까 그게. 정말 안 올. 뭐 연기도 해보고 뭐 성대모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 안 올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이야기할 것은 축구하고 야구 이야기인데 네. 손흥민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뭐 처음으로 네 골은 처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쉽게 나오는 건 아니는데 헤드트릭은 아마 했을 텐데 포트트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일단 김기혁 아나운서 정리 좀 해주시죠. 언제 어떻게 이런 네. 좋은 성적을 냈는지.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말씀하셨던 한 경기 4골 포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5대2 대승을 거두게 됐고요.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서는 프리미어리그 첫 해트트릭 그리고 한 경기 4골은 아시아 선수 가운데서 유일한 기록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전 기록은 2013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카가와 신지의 3골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외국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거 살펴보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현지 반응 반응은 봅시다. 어떤지. 예. 네. 일단은 한국 시간 22일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내놓은 파워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흥민이 8,929점으로 전체 1위, 전체 뛰고 있는 선수 중에 1위를 기록했는데
참고로 이 스카이 스포츠는 영국에서도 YTN 라디오처럼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매체고요. 예. 파워랭킹은 EPL 활약 중인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매 라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득점이나 뭐 도움, 드리블 돌파 등의 32개 척도로 점수를 계산하고요. 매주 화요일에 새 랭킹이 발표가 되는데 첫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 선수가 그때 사실 좀 절었거든요. 예. 115위를 기록했는데 단숨에 4골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예. 현지 팬들도 대단한 반응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예, 뭐 현지 팬들은 최고다 이런 평가를 뭐 물론 하고 있죠. 예. 일본 반응도 많이 네티즌들이 찾아보던데, 일본 반응을 왜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전 기록이 아시아 최초 기록이 카가와 신지였습니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좀 비교와 질투를 많이 하는 편 같아요. 일본 현지 매체에서는. 예.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은 달성할 수 없는 위협이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우월한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요. 이런 우월감에서 한번 일본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고. 일본과 중국은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인 면을 보자면 양발잡이에요. 아하. 네, 양발잡이. 이게 양발잡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번에도 4골 중에 2골은 왼발, 또 2골은 오른발로 기록을 했고요. 사실 메시 같은 경우는 왼발, 호날두 같은 경우는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골을 보면 거의 뭐 비율적으로 본인의 주발로 골을 넣는데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손흥민이 18골을 성공시켰는데요. 헤딩 1골을 제외하면 왼발 8골, 오른발 9골.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예. 막기가 어렵죠. 예. 양발잡이라는 점. 히딩크 감독도 처음 우리나라 부임했을 때 놀랐던 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양발을 다 잘 쓰더라. 예.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양발 다 써라 이렇게 좀 지도를 하나 보죠, 코치진들이? 일단은 이제 유럽에서 따져보면은 유럽에서 양발을 쓰는 선수들을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선수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유소년 시절에 이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선수들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양발 사용에 대한 그 중요성이 그 유소년 축구에서도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예. 예.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보태면 제가 역시 아버지의 힘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포츠 이 뒤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뭐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예, 손동열, 최동원, 박세리, 또 박지성 다 아버지들이 뒤에서 엄청난 뒷바라지 했는데 네.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4시간 붙어서 예. 손흥민 선수의 스케줄을 모두 다 소화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아버지의 위대함을 느꼈던 게 손흥민 선수가 하는 훈련을, 개인 훈련을 할 때 아버지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면 손흥민 내 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본인도 그걸 소화할 체력이 되고 또 아들에게 동기부여도 주면서 함께 실력을 이제 키워가는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기영 아나운서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YTN 사장님께 여쭤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아들로서. 네. 뭐 좀 한 자리 노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자리 노리지 않고요. 그냥 아들로 살겠습니다. 예. 정인 아나운서 아버지는 어땠어요? 저도 뭐 아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똑같은 애드립은 용납 안 되는 것이고.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 뭐 지금 양발잡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스피드적인 면도 있습니다. 스피드적인 면도 빠르니까. 예. 2라운드 그 영국 전체 선수를 평가를 했더니 속도만 가지고 전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순간 스피드가 34.9km. 예. 잘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우사인 볼트의 평균 시속이 37.6km고요. 예. 최고 순간 속도가 45km입니다. 낙타가 평균 35.3 정도 되거든요. 빠르네요. 낙타와 좀 대결을 해도 될 정도로 예. 손흥민이 그 정도로 빠르고 지난 시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0m 드리블골로 올해의 골상을 받았거든요. 그 경기에서 공을 드리블하면서도 71.4m를 11초에 주파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이 100m 뛰면 한 18초 정도 나오거든요. 예. 대단한 거죠. 그건 18초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100m 18초면? 산책하시는 거 아니에요? 18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18초 뗐던 것 아,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25초 정도 나왔어요. 자, 100m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결국 한 11초 때, 11초 초반 때 정도 뛸 거예요. 나오죠. 예, 예. 근데 차원근 선수도 그 정도 스피드를 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예.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랐던 선수는 변병주 선수가 아니었을까. 빨랐던 선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죠. 예, 서정원 선수. 서정원도 빨라. 날쌘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스피드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그 언어적 문제를 일찍 해결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그 독일에 있을 때는 뭐 독일어를 또 완벽히 구사했고 영국으로 오니까 또 영어를 또 구사하고 그렇죠? 제 3국의 선수들은 사실 언어적 문제를 조금 소통이 선수들과의 네. 좀 부족한데 이미 뭐 독일에 있을 때부터 영어도 예. 뭐 자유롭게 쓰는 구사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해외 사례 뭐 예를 들어 그 셰프첸코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좀 이적에 실패했던 사례로 꼽히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면 선수들이랑 이제 뭐 락커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예. 예. 뭐 공을 달라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에 그런 점들 때문에 좋은 활약을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1971님께서 문자로 최영진 아나운서 인기 많아요. 청취율 높아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시간 늘려달라고 대표님께 건의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이 듣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버님께서 청취율을 다 압니다. 몇 프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부끄럽습니다. 때문에. 예.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최영진 아나운서였고요. 예. 자, 227 하나님, 최영진 아나운서께서 이번 시즌 EPL 우승을 토트넘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그런 적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실제로. 있어요? 예. 예. 그 애국심에 좀 그렇게 말했는데. 가능성은 없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토트넘이 안 좋아요. 굉장히 비전문가적 지식을 나타내는 그냥 손흥민이 있으니까 우승할 거다. 예. 바람이군요. 예, 애국심. 예상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예상할 한 팀 있습니까? 저도 토트넘으로 가야죠. 네, 같은 비전문가끼리 한통속으로 묶여야 되거든요. 예. 네, 괜히 저기 한 발짝 옆으로 나갔다가 튀기 때문에 예. 아니, 이동영 작가 생각도 궁금해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토트넘이. 토트넘이. 그럼 어느 팀이 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토트넘이 저는 베스트 3 안에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문가십니다. 예,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예.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으면 안 된다. 더 잘하는 팀으로 가야 된다. 맞아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제 생각은 가야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지금 28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구선수로서 전성기고 이 시기를 좀 지나가면 더 이상 이런 전성기가 나올 몸이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이 적기고 제가 사전에 그래서 이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뭐 차상엽 위원, 뭐 기자들을 통해서 좀 물어봤어요. 예. 손흥민의 토트넘이 과연 올 시즌 몇 위 정도 예상을 하느냐. 보통 답변들이 잘해야 7위다. 손흥민의 토트넘.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팀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을 맛볼 수 있는 팀으로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나이도 있고 또 그 무리뉴 감독하고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안티풋볼이라고 불려요. 그 이유는 짠물 축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수비지향적이죠. 그렇죠. 예. 예. 한 골을 앞서고 있으면 걸어 잠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로 내려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과부하 또 이전에 보면 골키퍼와 한번 싸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 보고 왜 수비 안 하냐 이걸로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좀 살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계속해서 수비 가담을 많이 요구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 문제도 생길 것이고 수비에 치중하다 보면 자신의 특기인 공격의 스피드랑 못 살릴 수도 있으니까 이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다만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고인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EPL 6년 차입니다. 지금 89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포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적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하지만 제 생각은 팀의 에이스로서 또 팀의 그 선봉장으로서 토트넘을
함께 끌어올리는 주축으로 남았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잔류를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게요. 상당히 비전문가적인 논리입니다. 비전문적인 그 이유 첫 번째를 들어보자면 일단은 예. 그 케인과의 조합이 있습니다. 케인과의 조합이 손흥민과 케인이 2015-2016 시즌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그 합작골이 24골입니다. 예.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과 손흥민의 그 조합이 많이 끌어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살려서 계속 나가는 것이 좋다. 다른 팀에 가서는 또 다른 선수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케인과 너무 잘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그 이적에서 실패하는 사례 아까 뭐 셰프첸코 선수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 티에리 앙리 선수도 아스널에서 바르셀로나로 가서 그렇게 뭐 특출난 어떤 기록을 남기진 못했다. 예.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억지입니다. 아니 제가 이동영 저 진행자님께 여쭤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라고 하면 하실 겁니다. 안 합니다. 정면 승부 진행하시면서 청취율 뭐 1위도 도전해보고 예. 뭐 좋은 프로그램상도 받아보고 뭐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지금 현 토트넘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제가 슬기로운 생활 가면은 또 1위 할 수도 있죠. 상도 받을 수 있고. 예. 네, 제가 부족 청취율이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자로는 지금 최영진 아나운서 응원하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제 팬이 많아요. 앱으로는 김기혁 아나운서 응원하는 또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족들이 동원됐나요? 예, 레츠기레님 김기혁 아나운서 가자. 수연님께서 김기혁 아나운서님 짱 잘생겼다. 이민희님께서 김기혁 아나운서님 모시니 청취율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했는데. 뭐 제 저에 얼굴이-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여긴 앱이었고 네. 앱에서는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얘기 많고 문자로는 지금 전부 최영진 아나운서. 결국에 그 문제가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해보니까 이 온라인 쓰기 불편하신 분들은 쉽게 이제 오프 쪽으로 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나이 드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해도 계속 좀 이야기 많이 들려오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궁금한데 유튜브 몇 명 정도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600명 보고 계시네요. 600명이요. 아, 예. 슬기로운 생활 한 6명 볼걸요? 한 5, 6명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아침에. 아니 보통 이 뉴스 정면 승부 하면은 그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예, 지금 계십니까? 저희가 이 라이브를 라디오로도 나가고 네. 앱으로도 앱으로도 나가고 나가고. 유튜브로도 나가고 그렇죠. 팟캐스트로 나가요. 이 라이브가 다 이렇게 해서 뭐 정확히 얼마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꽤 많이 보고 계세요. 모으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네요.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저는, 꿈의 숫자죠? 예, 뭐 5, 6명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얘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베일 선수가 토트넘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베일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베일 선수는 2006년에 사우스햄튼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2008 시즌부터 6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2013년 가을에 명구단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으로 넘어갔죠. 그때 당시에 이제 호나우두도 함께 뛰었는데 리틀 호날두라고 이제 불릴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스피드 그리고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고 몸싸움에도 능하고 스피드까지 좋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7년 만에 토트넘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시즌 임대 형식으로 토트넘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뭐 유리몸이다 뭐 이런 뭐 그렇죠. 얘기도 부상을 있고. 많이 당했고. 예. 최근에는 또 골프 치느라고 바빠서 경기를 많이 못 뛰었죠. 그러면은 케인과 베일과 손흥민의 라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베일의 지금 몸 상태와 정신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게 잘 돌아왔다고 치면, 이전에도 토트넘에 이런 라인이 있었어요. 데스크 라인이라고. 델리알리, 손흥민, 뭐 에릭센, 해리케인을 따서 DSK,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네. 그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일단 손흥민과 베일이 양쪽에서 너무 빠르거든요. 흔히 이제 치달이라고 하는데, 치고 달리기가
굉장한 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팀도 좀 막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이번 KBS 라인, 케인, 베일, 손흥민의 KBS 라인은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베일이 공격수로 들어오면 손흥민은 더 수비 부담을 져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일단 가장 현재까지 좀 추측을 해보면 베일이 토트넘에 와서 뛰게 되면 이 무리뉴 감독이 전술을 바꿀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손흥민에게 수비 지향적인 역할을 줬다면 이제는 아예 포메이션을 바꿔서 양 선수는 공격적으로 향하게만 하고 뒤에서 수비를 전문적으로 보는 선수를 둬서 아마 이렇게 되면 베일 선수가 오면 더욱더 공격적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야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나요? 왜요? 야구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야구 잘 모르세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예. 원래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스포츠 다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축구로 좀 약간 먹고 살긴 하는데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해봅시다, 야구 이야기. 지난 월요일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죠? 있었죠. 신인 드래프트를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두 번째 키워드로 따지면 최대여인 강릉고 왼손 투수 김진욱이 롯데행을 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폭력이 결국 외면당했다. 아하. 그리고 김기태 아들 김건형이 KT행을 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신인 드래프트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화상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10개 구단 스카우트가 화상 카메라 앞에 모여서 선수를 뽑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진욱, 강릉고 왼손 에이스 김진욱, 올해 대통령배에서 강릉고를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또 선사하면서 MVP에 뽑혔고, 최동원상 수상자 출신인데 롯데가 데려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KBO 리그 신인 1차 지명을 받았다가 학교폭력 이력으로 철회당한 김유성이 2차 드래프트에서도 전 구단으로 외면을 받았습니다. 사실 법적인 제재는 전혀 없는데 구단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김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게 더 모든 구단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았을까. 피해자를 찾아가서 진솔한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예.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김유현 선수 그리고 피해자 분들의 서로 간의 주장이 지금 안 맞는다고 해요. 예, 취재를 하는 쪽에서도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고 종합을 해서 언론 보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분명한 그 사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예. 사과를 하고 진심 어린 그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 폭력은 가해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피해자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그럼요. 트라우마거든요. 예. 그래서 야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성이 먼저 아니냐. 구단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또 들어왔을 때 그 팬들의 비난 이런 것도 아마 부담이 됐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 2라운드 다 지명이 안 되는. 예. 지금 예. 키움에서 뛰고 있는 안호진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라는 오명이 계속 꼬리표처럼 좀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이제는 팬들도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강릉고 에이스 김진욱 선수가 이제 롯데 품에 안겼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또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데 그 신인 선수들이 들어와서 다음에 바로 활약하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죠. 예. 네. 이번에 소영준 선수가 고졸 신인으로 10승 올리고 나서 유현진 이후로 처음이다 막 하지만 그 고교 야구와 프로 무대는 확실히 다르니까요. 그럼요. 예. 적응 잘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담당 PD도 그 롯데자이언츠 팬이고 예. 저도 사실 롯데자이언츠 팬인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왜 힘들다고? 아니, 롯데 팬들은 다 이렇게 해요. 예, 이런 반응이에요. 매년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 좀 프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롯데자이언츠에 왔던 신인들이 조금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롯데 팬들에겐 죄송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롯데도 아직 5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 희망이. 희망이 보였다 싶으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근데 충분히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예, 롯데도 충분히 승부를 겨뤄볼 만합니다. 뭐 3연승 4연승이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기현 아나운서 어디 팬입니까? 전 두산입니다. 아유. 좋으시겠네요. 두산도 지금 위험한데. 예, 그리고 이번 네. 시즌은 굉장히 그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많이 떨어져 내려왔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두산의 팬으로서는 5위 안에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좀 위태롭다 보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아버지에 이어서 대를 이어 야구하는 선수들이 도전을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 김기태 감독의 아들 김건형이 KT로부터 8라운드 지명을 받았고요. 심정수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예. 심종원, 그의 아들 심종원 선수는 지명을 좀 받지 못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들도 야구를 한다. 뭐 요즘에 꽤 많더라고요. 특히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종범, 이종후. 예. 이정부 맹활약을 아버지를 뛰어넘지 않을까. 뛰어넘을 요즘에 거죠. 활약하는 걸 보면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네. 굉장한 활약 보고 있는데 자 신인 선수 얘기했으니까 두 분은 신인 중에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신인 선수로서 활약이 누굽니까? 이거는 아마 그 최영진 아나운서 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좀 네. 생각하는데 류현진 선수. 유현진.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먼저 한번. 저는 뭐 예. 사실 유현진인데 예. 하실 것 같아서 아하. 저는 양준혁 선수. 양준혁도 신인에 대단했죠. 예. 양준혁 선수가 이종범 선수하고 신인왕을 아마 다탰던 것 같은데. 93년이죠. 예. 그때 이종범도 너무 뛰어났습니다만 양준혁이 더 기록적으로는 뛰어나서 양준혁이 신인상을 가져갔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한을 이제 이정우 선수가 그렇죠. 네, 풀어줬죠. 예. 유현진 선수는 등장하자마자 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으니까 네. 그런 뭐 대단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30경기 나와서 18승 6패, 평자점이 2.23이었으니까 신인으로서 내기 힘든 굉장히 역대급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염종석 선수가 생각나요. 또 롯데군요. 예. 아니 어쨌든 그 신인으로서 롯데 우승을 이끌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해에 너무 혹살하는 바람에 너무 일찍 은퇴를 하게 됐었는데 그 롯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92년입니다. 울고 계신 거 아니죠? 네. 30년 가까이 우승 못한 팀이 됐어요. 예, 맞아요. 뭐 제 나이 정도가 됐네요. 사실 매년 이렇게 팀을 좀 바꿔야지 다짐을 해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 NC로 갈아탄 분들 많이 많아요. 계시죠? 실제로 NC로 갈아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좀 그렇죠. 갈아탄다는 게 좀 그래요? 그렇죠, 예. 이게 일생 롯데였습니까? 일생 롯데였죠. 일생. LG에서 두산으로 갈아탄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왜냐면 이것도 역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롯데가 워낙 못하니까 NC로 갈아탄 분들, LG가 그동안 너무 못했으니까 두산으로 갈아탄 분. 근데 굉장히 저는 드물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LG 팬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세요. 네. 그리고 LG와 두산은 라이벌인데 그 라이벌의 구도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선수가 이제 상대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팬들도 갈아탈 수 없다. 내가 다른 팀을 가더라도 두산은 안 간다. 뭐 LG는 안 간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271님께서 스포츠 정면승 코너 너무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의 활약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